배웠어. 전압, 전류, 저항, ohm의 공식, V는 IR, 그리고 이제 유도 전류. 그러니까 이제 전자석에 대해서 배웠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그 흐르는 전류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중3 때는 이제 이제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라고 하지.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이 전자 유도 전류에 대해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할 때 기본적으로 전기 하게 되면은 전기하고 이제 자기거든. 우리가 요 파트는. 자, 전기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그래요. 자, 자기가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라는 것이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죠. 전기 이꼴 뭐다? 자기입니다. 자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가 N극 있고, 자, 여기가 N극이 있단 말이야. 그럼 N극과 N극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그치?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거야. 맞니? 그래서 이 청력이라는 자기력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게 이제 자석이잖아, 자석. 그리고 자석이 되는 건 뭐다? 자석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상자성체야, 반자성체야, 강자성체야? 아니지. 강자성체잖아. 강자성체. 그치? 그래서 강자성체라는 물질이 이제 자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질, 여기를 보면, 여기에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니? 자, 이 자석도 여기도 뭐야?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원래 힘이 안 나타나야 돼. 근데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있단 말이지. 자, 반자성체. 자, 우리가 이제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하는데, 자, 반자성체는 이 자석의 반대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성체, 상자성, 강자성 할 때, 그게 상자성이 되냐, 자석에 끌려가지 않냐, 강자성체, 자석에 끌려갈 거냐, 끌려가서 자석이 될 수 있냐, 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전자입니다. 전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화원에서 이제 전자빛이 배우겠지만 이 전자는 회전을 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되고 있는 회전을 해. 그래서 전자가 회전할 때 있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회전하는 것이 있고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게 있어.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되고 있는 전자가 이제 회전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서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주위에서 전기장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전기장과 여기 전기장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쇄가 되니까 이 전자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더라도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에 따른 자기 자성의 성질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만약 얘 하나가 자 이렇게 하나짜리만 있대요. 하나짜리에 쌍을 이루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홀로 있는 전자들이 얘를 이제 우리가 홀전자라고 얘기해요. 홀전자. 쌍을 이루고 있지 않는 요 전자 홀전자. 그러면 요 홀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방향 회전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서로 상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장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자성체, 자석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전자가 자, 홀전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홀전자가 많고 이 홀전자에 의해서 자 바로 자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 똑같은 N극이면요, 요게 형성된 자성, 얘도 자성이 형성되겠지. 얘랑 같은 자성을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밀어낸단 말이야.
자, 바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전기 이꼴 뭐가 된다? 자기라고.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건 실제로 뭐가 움직이는 거야? 그치,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항상 기억해. 전기는 무조건 무엇의 흐름이다? 전자의 흐름이다. 알겠지? 전자의 흐름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에 대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 정리했잖아. 그치?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측정해? 1초 동안 그 도선의 단면적에 전자들이 지나갈 때 그 전자들이 가지는 전하량의 크기를 우리는 전류의 세기. 그래서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적에 1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지나가. 1초 동안 1쿨롱.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1암페어라는 전류의 세기가 된다. 자, 전압도 뭐야? 전압.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전자가 이동하지.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요. 그럼 전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크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위치가 큰 데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곳,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큰 곳, 전자가 적은 곳,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작은 곳. 그럼 이 둘의 위치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이 차이가 클수록 잘 흐르잖아. 잘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자도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크고 한쪽은 작고, 그래서 이 둘의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 그래서 그 전위차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 전위 차이에 의해서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의 현상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뭐다? 전자의 이동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도선의 전자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선에서 전자가 이동해. 그럼 전류가 흐른다면 전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변화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 변화에서 자기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도선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도선이 있어.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손 딱 내밀고, 자, 엄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그래서 얘가 전류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돼? 자기장의 방향은 요렇게 감겨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알지?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이 됐을 때, 자, 이 자기장의 방향은,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한다?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요게 자석을 놓는다면 N극이 이쪽으로. 자, 여기 쓰면 어떻게 돼요? N극이 이쪽으로. 그래서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치? 자, 이 자기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자석의 N극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 S극 쪽으로 향한다. 자, 이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요런 코일 있잖아. 자, 여기 철심. 자, 철심에다가 자, 요렇게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 그치? 그럼 여기 철심이니까 이 철은 뭐다? 강자성체가 된다. 그치? 자,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줬어요.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코일에서는 감긴 쪽이 이게 전류의 방향이 돼. 내 손가락이. 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가 N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오는 쪽 이쪽이면 들어오는 쪽은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S극이 돼요. 그럼 이 철심은, 이 철은 뭐가 돼요? 자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자석이라고 그래. 그치? 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반대로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자, 내 손가락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치?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갈 거야. 그 엄지가 뭐가 돼? 자기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니까 이쪽이 N극이 되고, 그럼 들어오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자석의 N극과 S극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전자석이라고 얘기하잖아. 전자석. 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고, 그래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은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타난다. 자, 기본 원칙은 뭐야? 전기 이꼴 뭐다? 자기다. 그치? 왜? 자기력이 나타나는 이 자석은 결국 뭐예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자성이 뛰는 거란 말이에요. 알지? 그래서 전기 이꼴 자기라는 걸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줘. 전기 이꼴 자기야. 자, 그래서 자,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은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장이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 됐지? 지워도 돼? 다 필겠어? 빨리 필기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중요한 거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되지만 기본 원리부터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는 거야. 왜? 너희는 다 내년에 이과잖아.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 전기와 자기를 같이 묶어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 원자. 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전자석의 개념이다. 전자석. 그리고 전류가 직선 흐름이며 엄지가 전류입니다. 알겠니? 근데 전류가 이렇게 감겨졌어. 곡선으로 감기지면은, 자, 이렇게 감기는 게 이제 내 손가락이잖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류의 방향, 흐름이 직선이면, 직선인 건 엄지잖아? 그 나머지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 되는 거야. 근데 전류의 흐름이 곡선이지? 그럼 내 손가락이 곡선이기 때문에 이 내 손가락이 전류면은 엄지는 이때는 뭐야? 자기장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 되게 헷갈려, 이거.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직선이냐? 전류의 흐름이 곡선이냐? 전류. 그러면은 나머지가 자기장이 되는 거지. 직선이면 자기장. 자, 전류가 곡선이면 이게 자기장. 알겠지?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직선이냐 곡선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돼. 됐지? 자, 지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죠.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코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코일은 강자성체예요. 알지? 강자성체야. 그러면 이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에 자, 코일을 향해서 자기장이 나타날 겁니다. 알겠지? 자, 중요한 건 자기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럼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 코일 안내부에서 이 자기장의 변화에 맞춰서 전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 뭐예요? 코일 내부에서 자,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고요. 자, 이 코일에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때 생성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뭐가 있다? 기전력, 전압이 생겼지. 그래서 이때 생기는 전압.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유도 기전력.
알지?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그래서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코일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뭘까? 자, 만약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있어. 자,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 안에 자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니? 알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N극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N극. N극.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면요, 이 상태는 굉장히 안정한 상태예요.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정하다는 거는 변화가 없는 상태가 안정한 상태야. 그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 자,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얘는 불안정해집니다. 맞니? 항상 이건 기본 원리예요.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자, 이건 망고 진리야.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야. 그러니까 불안정해졌어. 그럼 불안정한 것은 다시 안정해지려고 하겠지. 그럼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다시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상태가 되려면 자, 그것이 불안정하게 한 변화 있지.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변화잖아.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변화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자, 자석 N극을 요게 있어. 그냥 요 상태로 놔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기장이 아까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을 이제 자기력 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력 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석을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넣기 전에는 이 자기력선의 수는 일정하지. 변하지 않지? 자,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이 자기력선에서 요 세기가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자석을 넣어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자속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력선의 속도가 많아지고요. 자기력선의 세기가 커져요. 그래서 자속의 변화, 자속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화가 깨졌지? 변화가 생겼으니까 안정한 상태가 깨졌지? 그럼 여기는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돼? 그 변화를 줄이는 거. 즉, 자속이 증가했기 때문에 얘를 줄이려면 증가된 자속. 자, 이 코일을, 원통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온 놈을 밀어야 되겠지.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미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N극을 집어넣어주면은 요게 뭐가 돼요? N극이 돼버리고, 그럼 반대쪽은 뭐가 돼요? S극이 되는 거예요. 알겠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이 코일은 자석이 되면서 얘는 자속의 변화가 생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석이 돼버렸어. N극, S극이 되면서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전기장도 변화가 생기고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오른손 쫙. 자기장 어디에서 어디로? N극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자석이니까 N극이야. 그럼 나머지 감은 손가락이 뭐가 돼요? 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럼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른다? 전류는 자, 요렇게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나오죠. 알겠네? 자, 이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 자기장의 변화, 자속의 변화가 생겼으면, 자, 그 자속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 코일 안에서, 자, 코일 안에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래서 코일 안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요거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요렇게 돼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자, 자석이 들어갔잖아. N극이. 그럼 이번에는 N극을 뺍니다. N극을 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줄어들죠. 그치? 자기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안정돼 이제 넣었으니까 이제 그게 맞춰 또 이제 변화를 이제 최소시켜 안정화시켰어. 근데 다시 빼니까 어떻게 해? 불안정해졌지?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줄어든 자속을 늘려야 돼요. 늘리는 쪽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N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당겨야겠죠. 그치? N극을 잡아당겨야겠지. 그 N극을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얘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야? S극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반대쪽은 N극이 되면서 자 어떻게 돼? 이 코일은 하나의 자석이 돼버려요. 그럼 요 안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지? 전류의 흐름이 생겨.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났잖아? 그러면은 오른손 자기장의 방향, 그 나머지 내 손가락 감은 방향이 뭐가 돼요? 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맞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제 S극을 넣었다 뺐다도 마찬가지야. S극을 넣었다 뺐다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지. S극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극을 지금 했잖아. 그치? N극을 넣었어. 그 여기가 자속이 증가하니까 얘를 억제하기 위해서 밀어버린다는 거지. 밀기 위해서 여기가 N극, S극이 되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엄지짝 나머지 돌리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엔 넣었던 자석을 뺍니다. 그럼 자속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늘리기 위해서는 잡아당겨야겠죠? 그래서 잡아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 여기가 S극이 되면서 반대쪽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장은 이쪽이니까 어떻게 돼? 엄지,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뭐가 돼? 전류. 그치? 그러면 이번에 S극을 집어넣었어. S극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겠지. 물론 얘는 들어가는 자속입니다. 맞니? 나오는 자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속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들어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자속이 늘어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다시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당기니까 이게 자기장이 이쪽이 생기잖아. 그 들어오는 곳이 뭐야? S극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속이 들어가잖아. 자기장이 들어가잖아, 지금.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여기가 자속의 방향이 N극에서 나오잖아, 자기장은. 그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오는 놈이 늘어나니까 나오는 놈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겨버려요. 그럼 얘는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놈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그 들어가는 놈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놈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S극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자기장의 방에 이렇게 전류의 방에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긴 거.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자, 그럼 이제 자석 S극을 빼.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치? 들어가는 맛이 줄어들지. 그럼 줄어드니까 이 들어간 걸 늘려야 돼요. 그럼 일로 더 자기장을 보내야 되겠죠. 자속을 이쪽으로 더 보내줘야겠지. 그럼 나오는 것이 N극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반대쪽은 S극이 되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엄지, 나머지 네 손가락 전류. 자, 이건데. 자, 일단 이제 원리는 이것 알겠지? 자, 내가 이 원리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뒤에 이제 그 발전기 할 거야, 발전기. 발전기가 바로 이 원리 가지고 할 거야, 이 원리 가지고. 발전기는 이 원리로 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제 그냥 일일이,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외우는 방법이 이거야. 갖기는 싫고, 주기도 싫고. 그치? 그래서 이게 남녀 관계, 그런 애매한 관계가 있어. 그것도 썸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사친, 여사친인데 그런 거 있잖아. 왠지,
그러니까는 얘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는 여자친구가 있어. 여사친이 있어. 근데 이 여사친이 나한테 막 고백하고 다가오는 건 또 내가 싫어해. 근데 또 얘가 또 누굴 만나는 것도 또 싫어. 그래서 막 다가오면 내가 막 일부러 좀 밀어내고 거리 두고 얘가 딴 남자 막 만나려고 그래? 그럼 괜히 더 가서 막 연락하고 자주 불러내서 보고 막 회막 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야. 갖기는 싫고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N극이 오니까 가지라고 왔잖아. N극이 오잖아. 싫어. 밀어내야지. 그럼 같은 N극이 생겨버려. 근데 N극이 멀어져요. 나한테 멀어지네? 또 주는 것도 싫네? 그럼 가져와야겠지. 땡겨요. 그래서 S극이 생겨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S극이 들어와. 뭐야, 왜 와? 저리 가. 밀어. S극. S극이 나가. 가지 마. 땡겨. N극. 그러니까 외우는 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정확하게 뭐냐면은 자속의 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다시 그 코일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석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 이 코일의 감긴 방향도 같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건데 만약 이 그림을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 N극이 들어와. 그럼 얘는 뭐가 돼? N극, S극이야. 자기장 이쪽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지 이렇게 감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감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코일이 감은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야.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감겨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코일의 감긴 방향도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전자기 유도는 결국은 코일에 자, 이거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그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가 생기고요. 이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 기전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크다는 거는 자, 여기서 발생된 유도 전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얘를 크게 하고 싶어. 자,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넣었다 뺐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자석의 세기를 크게 할 거예요. 자석을 더 강한 자석으로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그럼 자석의 변화가 더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조심. 코일의 가문수를 늘린다? 아니야. 코일의 가문수가 아니라 코일이 촘촘하게 코일이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통의 길이가 같을 때 가문수가 많을수록 촘촘해질 거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어, 작년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그 인터넷에서 한바탕 이제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 방법을 써라라고 했을 때 학생이 이제 얘가 전교 1등인가 하는 애인데 이렇게 썼어. 자,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킨다. 근데 학교쌤이 그거 빵점 처리했어. 그래서 왜 빵점 처리했냐 막 해가지고서 막 이제 항의하고 인터넷으로도 막 글을 올리고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막 이게 막 토론이 이제 막 있어. 자, 가문수가 많은 거냐? 아니다. 가문수가 아니라 코일이 촘촘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가문수가 많다는 얘기는 같은 통의 길이에서 요 가문수가 많을수록이지. 아니, 하나, 둘, 세 번 가봤잖아.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감았어.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전류의 색이 얘가 더 작아요. 가문수하고 상관없어요. 단지 얼마큼 코일이 촘촘하게 감겨져 있냐. 감겨져 있냐라는 거야. 감겨져 있냐. 그래서 요거다, 요거. 알겠지? 가문수가 아니라 코일이 촘촘하게 감겨져 있냐. 같은 길이의 원통에서는 가문수가 많을수록 촘촘한 거지.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없는 한, 자, 가문수가 많다면 안 돼요.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촘촘하게 들어가야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전류의 색이 전압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요 관계를 잘 봐야 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야. 그러면 이제 이 자석의 운동에 의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이 코일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자석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자석을 고정시킨 다음에 코일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래서 이제 바로 발전기로 들어갈 거야. 이제 자, 발전기는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유도 전류를 얻는 거야. 알지? 자, 여기서부터 조금 크게 좀 해줄게. 크게. 자, 이때는 이제 고정된 자석이고 코일이 도는 거예요. 코일이. 그래서 코일이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N극, S극 자석이면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나타나겠지? 자, 아까 유도 전류 뭐야? 자, 요거였잖아. 우리 그 솔레노이드 통 코일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통 안에 자석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들어가면 요 안에서 이제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 이 자속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가 N극, S극이 되면서, 그치?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코일 안에 자속의 변화가 생겨나야 돼.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는 코일 안에서 자속의 변화,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자, 이때 유도 전류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일을 이제 이렇게 사각처럼 생긴 코일 있지? 그러면 이 코일의 안쪽은 여기입니다. 맞니? 그럼 이 안을 자기장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알겠지? 그래야지 자속의 변화 생기니까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각이 0도야.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자기장이 일로 가더라도 이 안에는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류가 발생이 안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전류가 발생이 안 돼. 우리 그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 페달 밟고 앞에 이제 그 헤드라이트 있잖아.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오지. 똑같은 거야. 자, 페달 밟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전기가 발생되면서 이제 헤드라이트에 불이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전동기야. 전동기인데 얘가 이제 얘를 이제 돌려. 코일을 돌려. 그래서 이제 어느 쪽 돌릴까? 요렇게 돌린다고 해보자. 시계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방향으로 딱 돌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45도로 돌아갔어요. 45도 돌아가게 되면 요 면에 자석이 자, 자기장이 통과하게 될 거예요. 맞니? 그럼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 자속의 변화가 생기잖아. 통과하지 않다가 통과하면서 늘어나지. 그치?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져. 자속이 세져. 그 얘를 밀기 위해서 여기가 뭐가 된다? N극이 된다. 여기가 N극 되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S극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그치? 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감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장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일로 들어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엄지. 이렇게 감어. 어느 쪽으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연결됐어요? 요렇게 연결했죠? 그래서 전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흐릅니다. 맞니? 그치?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90도가 됐어. 그러면 45도하고 90도의 차이는 뭘까? 45도와 90도 차이는 뭐야? 45도에서 90도로 갔어. 바로 잡아.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자, 90도면 요 면에 자기력선을 다 봤습니다. 자속을. 그치? 그래,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밖에 안 되죠. 요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0에서는 통과하지 않지. 0도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통과하는 면적이 생겨. 통과하는 면적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0도에서 쭉 가가지고 40, 90도까지는 이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면적이 커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자속이 커진다 또는 자기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되면서 자, 전류는 마찬가지죠. 자, 아까 여기가 NS가 되면서 이렇게 흘렀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NS가 되면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알겠니? 근데 이 90도에서 이제 더 넘어가는 거야. 90도에서 더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자, 135도가 됐어. 자, 그러면 90도에서 135도가 될 때는 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치?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자, 자속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든 자속을 늘려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늘리려면 어떻게 돼? 더 강하게 잡아당겨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으로 바뀐다. 알겠니? 그치? 자,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엄지 자기장. 그러면 내 손가락 요렇게 오겠죠? 요렇게 오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 거는 이런 식으로. 됐니? 그치? 바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류가 최대인 경우가 몇 도야? 90도일 때. 자, 그러면 잘 봐. 이걸 다시 이제 좁히면 전체 다 표시하자. 자, 0도에서는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죠. 자, 45도, 90도, 135도, 자, 180도로 할게요. 그러면 0도에서 45도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면적이 커지니까 자속이 증가합니다. 맞니? 그렇죠?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고요. 몇 도 때까지 증가해요? 90도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속의 세기는요. 자, 90도에서 이렇게 최대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속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때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를 억제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억제하는 쪽으로. 그치? 그래서 억제하는 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N극 S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 여기가 N극 S극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가니까 자, 자기장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쪽이지? 전류 방향.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를 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면서 증가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잘 봐. 노란 거는 전류의 세기야. 90도까지 전류의 색이 어떻게 돼? 전류의 색이 증가하지. 그치?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자, 증가해서 90도에서 최대가 돼. 90도에서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최대가 돼. 알지? 그래서 얘를 전류의 세기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90도에서 넘어가면서 어떻게 면적이 줄어들죠. 자속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몇 도까지? 180도까지 감소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90도부터 이제 전류의 세기가 줄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자, 전류 세기라고 할게요. 전류의 세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전류의 세기 감소하면서 자,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쵸?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돼? 이제 자속이 줄어드니까 얘를 늘리기 위해서 잡아당겨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자, 여기가 아래쪽이 S극이 되고 위쪽이 N극이 돼요. 그래서 자, 자기장은 이렇게 나타나요. 맞니? 그러면은 엄지 이렇게 감아버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 되지. 전류의 방향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돼. 그럼 얘랑 비교해봐. 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쪽이잖아. N극 쪽에 있는 전류는 이쪽인데, 그쵸? 자,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류의 방향이 얘가 1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1로 가는 게 아니라, 그치?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여기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이 위쪽이고 얘가 위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연결되는 것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데 자, 얘가 지금 요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면서 얘가 요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길 보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자, 얘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버려요.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류라고 그래요. 교류. AC. 얼터너티브 커런트. 그래서 교류에 의해서 교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발전기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터빈. 우리가 터빈이라고 터빈이야, 터빈. 그러니까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전부 다 터빈 이용하는 거야. 풍력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바로 뭐다? 교류의 전기가 만들어진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교류가 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변하는 전기. 변하는 것을 얼터너티브, 교류라고 부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는
교류,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까지 표시하면 이제 막 이렇게 표현할 건데, 방향으로 표현하면. 근데 전류의 세기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지. 90도일 때가 수직일 때가 최대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대까지 증가하고 최대에서도 줄어들고, 맞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요거를 1초 동안, 요 바뀌잖아요. 바뀌는 반복 횟수. 반복 횟수 할 때, 이때 쓰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할 거야. 진동수인데, 단위가 뭐냐면은 헤르츠야. 헤르츠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220V에서 가정용 교류는 보통은 60Hz입니다. 그럼 1초 동안 몇 번 바뀌어요? 60번이 바뀌는 거예요. 60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 근데 우리가 가전제품을 쓸 때 이게 들어오면서 얘는 항상 플러스 항상 마이너스 직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다이오드 벌써 까먹었어? 다이오드. 반도체에서 배웠잖아, 다이오드. 그게 바로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그치? 발전기 원리 알겠니? 아까 잠깐 자전거 얘기했잖아. 그치? 자전거. 보통 이제 지금 우리는 고정된 자석에서 코일이 이동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석을 이동할 거야. 맞죠? 어차피 그래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치? 어차피 이제 자석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코일의 회전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회전 속력이 클수록 전구의 밝기 커지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 그 자석이 회전하면서 유도 전류, 자기장이 변하니까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기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치? 바로 이거고.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전류의 색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지? 이 회전 속도가 아까 자석에 넣는 속도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석이 움직이니까 자석의 회전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자석의 색이, 그 다음에 뭐야? 고정된 코일의 가문수. 일단 가문수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치? 왜냐면 코일이 고정이 됐으니까. 원통으로 고정돼 있고 그 안에 자석이 도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코일의 가문수. 뭐 촘촘한 거. 그 정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발전기는 고정된 코일에서 회전하는 자석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석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자석에, 그러니까 이 자석이 운동하지, 회전하지. 그럼 자석에 뭐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요 코일에서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나올 거야. 에너지 전환.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 가지고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나올 거야. 에너지 전환. 이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총량은 일정하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있잖아.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요 H 높이의 물체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물체가 움직여요. 자, 움직이면 그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얘는 뭘 가져요? 속도를 갖죠. 그러니까 이 속도를 가지니까 자,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위치가 있을까?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만큼에서 정지했어. 그럼 이만큼 정지했으면 얘는 이제 뭐야?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지? 그럼 에너지는 보존이니까 총량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와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요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감소했지. 그럼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없어진 거야? 아니, 없어진 게 아니야. 자, 왜?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손실된 에너지라고 하지. 그러니까 보통 열 에너지는 손실되는 형태. 손실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 저항, 여기 어느 지점이든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 자, 이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한, 이건 무조건 일정한 거야. 이거는 만고 진리야. 단, 형태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된 형태를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우리가 자석이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자석에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면서 코일에서 뭐가 발생이 돼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여기에서 일부는 어떻게 돼?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되겠지. 그럼 손실되는 에너지니까 얘는 이용 못해. 그러면 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그럼 요만큼 이제 얘가 손실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와? 내가 받은 에너지가 있어. 자, 내가 현재 에너지가 있어. 그럼 현재 에너지, 받은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전 에너지예요. 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럼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8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너지 효율이에요. 이 관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 단계 에너지 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 하면은 현 단계 에너지 효율이에요. 알지? 또는 이렇게 됐지. 자, 100줄이랑 운동 에너지 사용했더니 열 에너지가 자 40줄의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됐어. 그럼 전기 에너지는 60줄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예요? 이 발전기에 100줄의 에너지가 가해졌죠? 그래서 얘는 쓸 수 있는 에너지 얼마? 60줄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 60%.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왜냐면 발전기라는 것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전환을 시키면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 뭐야? 에너지 보존을 꼭 기억하자. 이게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꼭 기억할 게 총량은 일정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형태는 계속해서 전환이 된다. 자, 그때 만약
열에너지 형태가 발생이 된다면 이 열에너지는요,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포호흡하면서 에너지 만들잖아. 그때 60%는 ATP로 저장이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 열에너지로 빠져나가. 그 빠져나가 열에너지를 내가 이용하진 않잖아. 물론 빠져나가는 동안 우리 체온을 유지하긴 하겠지만 그걸 내가 이제 계속 다른 걸 이용하지 않거든. 내가 생명활동하는데 이용한 에너지는 60% 저장된 ATP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에너지 효율은 몇 %가 되는 거야? 60%예요. 아니 40%구나. 40%가 ATP고 60%가 열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에너지 효율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 효율은 40%입니다. 60% 열로 빠져나가요. 그 열은 손실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알 수가 있죠. 요 위치잖아요. 그럼 요거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죠. 만약 이제 이거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낙하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 거예요. 그럼 물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야. 맞지? 물론 이때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 전환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치? 아니지. 다 마찰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실되는 에너지 주로 열.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지나가면서 소리 나잖아. 그럼 소리 에너지, 음파 에너지, 파동 에너지로 손실되기도 하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빛 에너지로 나올 수도 있고, 손실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손실되면서 원래 가지고 에너지는 점점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터빈 발전소지. 그래서 이러한 화력발전, 핵발전, 수력발전,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이 전기를 우리가 각 가정에 보낼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송전과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송전과정. 그래서 송전과정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됐지?